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보자고요. 미국 어제 금요일이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좀 높았습니다. 어제는 5만 4천 명이 나왔네요. 대략 한 3만 명에서 4만 명 가량 나왔다가 5만 4천 명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는 지금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위한 마스크 착용을 이 의무화를 지금 해제를 하면서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있지 않습니까? 사망자 수는 한 320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것은 좀 변함은 없지만 그런데 감염자 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262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 총수는 101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들, 그리고 고혈압 환자들, 그리고 비만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사망할 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좀 살이 쪄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지병을 앓고 있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업투 데이스로 모두 접종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실내 안에서는 웬만해서는 쓰고 다니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통계치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들 중에 30%에서 40%는 이렇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지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좀 살이 찐 사람들은 빨리 운동을 해가지고 살 좀 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매일같이 만보 걷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보 걷기를 한 지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살이 조금 빠지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식단 조절을 좀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뛰는 거 있잖아요. 좀 뛰는 게 이렇게 좀 땀을 흘려줘야지만 살이 좀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당분간은 이제 만보 걷기 계속 하다가 좀 이따가 이제 뛰는 걸로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영국을 본다고 하면은 영국 시민들 중에 70%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번쯤은 걸렸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영국은 좀 집단 면역을 이루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변이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오미크론 조합 변이 X2라는 게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새로운 이 오미크론 조합 변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또 오미크론 변이 X2라는 게 뉴질랜드에서도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도 가을하고 겨울에 새로운 변이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 난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 그런 뉴스였네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 전쟁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이 전쟁이 벌써 59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와, 59일. 이제 내일이면은 60일째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유엔 총장이 푸틴하고 젤렌스키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회담을 나눌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계획을 잡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좀 이 유엔 총장이 잘 좀 해가지고 젤렌스키하고 푸틴이랑 좀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래 코미디언이지 않았습니까? 좀 푸틴 좀 웃겨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푸틴을 좀 마음을 좀 녹여가지고 이 전쟁 좀 빨리 좀 끝내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좀 농담이 섞였고요. 어쨌든 간에 제발 좀 이 전쟁 좀
좀 평화롭게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푸틴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네요.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는 26일이죠. 이제 한 3일 뒤에 26일에 독일에서 22여 개국이 모여가지고 유크레인의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이랑 이렇게 또 다른 나라들 20여 개국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유크레인에 어떻게 군사 물자 같은 것을 이제 지원할지에 대해 가지고 좀 논의를 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3일 뒤라고 하니까 3일 뒤에 또 이런 이제 회담 같은 거가 이제 잘 성사가 돼가지고 유크레인에 훨씬 더 좋은 이런 무기들이나 그리고 이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모두 다 먹지 못하도록 이제 잘 싸워줄 수 있도록 유크레인 군이 제발 좀 잘 좀 도와주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 모스크바 함에 대한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모스크바 함이 유크레인 군에 의해서 유크레인 군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커다란 미사일이겠죠. 미사일을 이렇게 쏴가지고 모스크바 함을 미사일 2개를 맞춰가지고 이 모스크바 함이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이 침몰에 대한 피해 상황을 러시아 쪽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러시아 모스크바 함이 침몰함에 있어가지고 한 명이 사망을 하고 확인된 사망자가 한 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종자 수는 27명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 함 침몰 때문에 한 28명이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이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 넘어오면서 진격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을 하면서 이 돈바스 지역 이제 밑으로 해가지고 마리오폴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리고 계속 지나가서 뭐 헤르손 지나가서 이제 오데사까지 점령을 하려는 게 목표인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동부 쪽 그리고 이 남부 쪽을 모두 점령을 해가지고 이 유크레인 밑에 또 몰도바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아마도 이 유크레인 동부하고 남쪽을 점령을 한 뒤에 승리 선언을 한 다음에 몰도바를 칠 것 같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푸틴이 또라이 새끼 진짜 누나를 그냥 팍 파버리고 그냥 모가지를 그냥 똑깍 이렇게 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발 푸틴 좀 이 세상에서 좀 사라져 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러시아 장교들이랑 사령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러시아 군대에서 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작전 지휘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금 숙청을 하고 체포를 하고 투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러시아가 전쟁을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계속 좀 졸전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공격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유크레인군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싸워주고 있고 작전도 뭐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플랜 A가 무산이 되고 지금 플랜 B로 해가지고 동쪽으로부터 이 돈바스로부터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남쪽 먹고 요렇게 하는 걸로 지금 플랜을 바꿔가지고 어쨌든 이 러시아에서는 열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지휘관들에서 제대로 지휘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에서는 지휘관들을 계속 숙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진행이 되면 있어가지고 이런 지휘관들을 숙청을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새로운 지휘관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 새로운 지휘관을 또 새롭게 맞이를 해가지고 이제 또 싸워야 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제대로 군대가 잘 안 움직여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지휘관들이 숙청이 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지휘관이 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또 자신이 지휘를 하다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자신도 이제 숙청당하고 체포하고 투옥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또 무서우니까 상부한테 거짓으로 보고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푸틴은 거짓 정보도 많이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자신이 사탕 발릴 만만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주변에 뽑아놨을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은 러시아 폭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발 좀 빨리 좀 폭망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하르키우를 보자고요. 이 하르키우에서는 러시아 군인들이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고 포격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르키우에 있는 유크레인 군인들이 이 돈바스 지역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막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포격만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하르키우 바로 밑에는 또 이지움은 여기는 또 러시아가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이 이지움에서 동쪽으로 진격을 하려고 공격은 계속했다고 합니다. 공격은 계속했지만 유크레인군이 또 잘 막아줘가지고 진전은 없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돈바스 지역 굉장히 핫한 도네스크하고 루안스크에서는 러시아 군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격을 해가지고 조금 이 방어선이 조금 밀렸다 유크레인군이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냥 조그만 마을들을 이제 좀 뺏겼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을 본다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마리우폴인데 이 마리우폴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거의 대부분 러시아군이 점령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철강소 있지 않습니까? 이 철강소만 빼고 러시아 군인들이 모두 점령을 해 있는 상태여가지고 유크레인군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철강소만 거기만 포위하고 봉쇄를 해놓고 그냥 포격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격은 하지 않고 그냥 그 제철소로 계속 포격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푸틴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마리우폴에 있는 유크레인 군인들이 있는 이 제철소를 이제 공격은 하지 말고 그냥 봉쇄만 해놔라. 그냥 굶겨 죽이겠다. 그냥 단 한 마리도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봉쇄만 계속 하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푸틴이 아주 잔인하게 이 썩을 놈의 새끼 어쨌든 간에 푸틴이 잔인한 놈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마리우폴 이제 마지막 남은 여기 제철소는 계속 이제 포위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해요.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민간인들하고 이 유크레인군이 비상식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비상식량이 2주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주 뒤쯤이면은 이제 식량도 떨어져가지고 항복을 해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러시아 군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마리우폴을 본다고 하면은 항상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리우폴에 계신 분들 빨리 좀 구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마리우폴에도 이 마리우폴이 마지막 이 제철소 안에 민간인들 1000여 명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크레인군이 인도적 차원에서 대피를 할 수 있는 좀 길 좀 열어달라라고 러시아 군한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군대에서는 그것을 모두 거절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푸틴이 썩을 놈의 새끼 아주 그냥 잔인한 이 썩을 놈의 새끼가 마리우폴에 있는 제철소를 그냥 포위만 계속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상태여가지고 이 민간인들하고 그리고 군인들 좀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우폴 또 옆에 있는 또 헤르손을 본다고 하면은 헤르손도 이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간 상태여가지고 러시아 군대에서는 이 헤르손을 넘어서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헤르손 지역에서의 전선들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웨덴하고 이제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하는 것을 지금 서두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매우 찬성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핀란드하고 스웨덴 빨리 나토에 가입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는 말씀드렸을 때 지금 러시아 군대에서 플랜 B로 바꿔가지고 이 돈바스 지역을 점령을 제대로 한 다음에 계속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돈바스 지역 그리고 이 남쪽 지역을 모두 장악을 한 뒤에 아마도 승리 선언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이 남쪽 지역에서도 헤르손을 지나가지고 오데사 지나가지고 남쪽을 전부 다 먹은 다음에 그 옆에 나라인 몰도바를 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남쪽으로 공격을 계속
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도 계속 이렇게 넘어올 거, 그러니까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도 계속 공격을 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전쟁은 계속 좀 장기화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뉴스에 올라온 5월 9일날 또 승전일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2차 대전에서 승리를 한 요 승전일에 맞춰가지고 푸틴이 아마도 이때 요번 우리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또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이 내년 말까지 간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1년이 훨씬 더 넘게 남았다고 하니까 제발 좀 요번 5월 9일날 좀 승전일에 맞춰가지고 이 돈바스만 먹고 좀 러시아가 좀 전쟁에서 좀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 전쟁 뉴스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럼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또 총격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워싱턴 DC에 있는 어느 한 중학교, 사립중학교라고 하는데, 이 사립중학교 근처에 있는 어느 한 아파트 길거리에서 누가 총격 난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 위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이 아파트 좀 높은 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거기에 있던 사람이 아파트에서 길가에 가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총기를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략 한 20발 넘게 이렇게 총기를 난사를 해가지고 이 중에 4명이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4명 중에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4명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뭐 60대 어느 할머니는 이제 거기에서 가다가 총격 소리가 나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이렇게 또 넘어져서 이렇게 또 다친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직접 총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한 사람은 4명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이제 급습을 했다고 합니다. 급습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 문을 따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있던 용의자는 벌써 자신이 자살을 하고 죽어있는 상태였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뭐 미국은 거의 일주일에 진짜 적어도 일주일에 한 2-3건은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미친놈의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상이 좀 더 계속 미쳐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런 총기가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총기 규제 좀 더 강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총기 풀리는 거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도록 이게 총기를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어렵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LA에 대한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LA 한인 축제 있지 않습니까? LA에서 매년 한인 축제를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이 된 뒤로부터는 이 한인 축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한인 축제를 하지 않았다가 드디어 3년 만에 올해에는 LA 한인 축제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날짜는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렇게 이제 3일에 걸쳐가지고 뭐 4일이죠. 4일에 걸쳐가지고 LA에 있는 서울국제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뭐 산마리노 뭐 어디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항상 하던 곳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 공원에서 LA 한인 축제가 성대하게 치러질 계획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LA 계신 분들, 여기 LA 주변에 계신 분들은 또 이런 LA 한인 축제 놀러 가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얼바인에 거주를 하고 있는 어느 한 거주민이 애나하임에 있는 자신의 코워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직장 동료죠. 자신의 직장 동료의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이 직장 동료를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살인을 저질렀다고요. 칼로 이렇게 직장 동료를 죽인 다음에 거기에 또 룸메이트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 룸메이트까지 칼로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바인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어쨌든 간에 또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끔찍한 살인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또 끔찍하고요. 그리고 좀 의아해했던 게, 이렇게 미국처럼 총기가 흔한 나라에서 이제 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까 총보다 칼이 훨씬 무섭기는 하죠. 만약에 진짜 칼을 들고 온다고 하면은 훨씬 더 고통스럽게 죽는 거 아닙니까? 뭐 총으로 죽는 것도 뭐 아프겠지만, 그런데 칼로 죽으면 막 이렇게 찌르니까
끔찍하네요. 끔찍해요. 네, 제발 좀 요런 끔찍한 일 좀 없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벤투라 카운티에서 이 스쿨버스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냥 이 스쿨버스가 가다가 지 혼자 이렇게 디치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뒹굴렀다고 합니다.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거기 안에 11명이 타고 있었다고요. 운전사까지 1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12명 모두 다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도 한 명도 사망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가벼운 이런 부상만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 테네시에서는 만약에 이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가지고 희생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 희생자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의 양육비까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입법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잘하는 것 같고요. 정말 음주운전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행위예요. 제발 좀 음주운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통계치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한국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사는 도시지 않습니까? 아틀란타. 아틀란타가 굉장히 또 대도시 중 하나인데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틀란타가 좀 불명예스러운 이런 차트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 있는 대도시들 중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도시 3위로 아틀란타가 뽑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1위는 뉴올리언스라고 하네요. 1위는 뉴올리언스에서 가장 많은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미국 어제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어제 주식시장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어제 다우존스 거의 1000포인트 빠졌고요. 1000포인트. 그리고 다우존스는 2.8% 폭락을 했고요. S&P 500은 2.7% 폭락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은 2.6%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락을 한 이유는 파웰 있죠? 연준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상 좀 많이 할 것 같다. 앞으로 빅스텝 밟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아마도 0.75%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그러니까 0.5%는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고 0.75%도 올릴 수도 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올해에만 적어도 금리 인상을 3회 정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계속 엄청나게 하락을 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어마무시하게 올랐었던 그런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되기 전까지 거의 다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몇몇 주들은 벌써 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수에 모두 끝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까지 주식이 모두 다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 상승하는 거에 반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위화나 가치는 계속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